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천간의 두 번째 기호 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글자의 좀 자형을 살펴보면요, 고전의 기록을 보면 조류의 날카로운 발톱을 이렇게 형성한 글자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요, 이게 좀 손을 뜻하는 이 좀 우자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거기에 달린 발톱 이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지금 잡는 모양에서 연유된 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축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지금 이제 뜻은요, 이 좀 옥편을 찾아보면 소축이라고 해서 이제 소를 뜻하는 그 글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지지의 두 번째 기호이기도 하고요. 추활추, 추하다. 그리고 또 수갑추, 우리가 보통 이제 수갑을 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전에서의 뜻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이 설문해자에서는 얽어매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리고 12월은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손의 모양을 나타낸 상형 문자이다 라고 얘기해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움켜쥐고 얽어매는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글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따라서 1년에서 다 이 각 달에 배속이 되는데, 축이라고 하는 건 12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12월 다음에 뭐가 옵니까? 1월이 오는 거죠. 1월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봄이 시작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애 자평에서는 축은 축 앞에 이제 실사변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뭐 끈 같은 걸로 묶는다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그래서 묶다라고 하는 말이다. 한기로 이리저리 굽고 꺾인다라고 이렇게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의 음양 오행을 좀 살펴보면요, 이 시간의 측면에서는 양의 구간에 있는 거고요, 공간적으로는 이 자가 양이기 때문에 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양의 체와 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모두 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축은 음토가 됩니다. 그리고 지지는 이 천간과 이게 대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간의 음토인 기토가 바로 이제 이 축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토의 운동성은 이제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자에서 기본적으로 일양이 시작된다. 이제 모든 사물은 음과 양이 같이 하나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그 구성이 다른 거죠. 근데 자가 일양이니까 축은 자에서 한 단계 더 전진한 거죠. 그러니까 몇 양이 되겠습니까? 바로 2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사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양 사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즉 양이 하나가 더 늘고 음이 하나가 줄어들면서 점점 음이 축소되어 가는, 다시 말하면 양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이제 운동의 단계에 있는 글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지지의 기호들을 계절로 나눌 때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에 속하는 건데요, 겨울의 맨 마지막 글자가 되는 거죠. 축 다음에 오는 글자가 뭐가 됩니까? 인이 되죠. 그래서 자기 계절을 갈무리하고 바로 지난 계절인 이 가을의 운동을 완전히 거두어 드리고 다음의 계절인 봄을 준비하는, 이제 바로 다음 단계에 오는 목의 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운동이 토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토라고 하는 거는 음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서 토생금을 굉장히 좀 잘합니다. 그런데 축토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겨울토이고,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 즉 물의 어떤 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토라고 하는 거는 이 수를 극하는, 즉 토국수로 수를 극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축토는 토국수를 잘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토의 좀 시공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축토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늦겨울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절기로 얘기하면 소환과 대한이 있는 계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음력으로 한 12월경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이제 새봄을 앞두고 있는 그런 환절기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소환이나 대한 이때가 굉장히 춥다는 거 아시죠? 바로 꽃샘추위가 굉장히 매서운 그런 이제 계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루를 기준으로 한 시간으로 얘기하면요, 새벽 1시 30분부터 이 새벽 3시 30분까지의 시기가 바로 이 축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벽 3시 30분이라고 하면
새벽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런 시기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약간 덜 어두운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어둡죠. 보통 이 새벽을 앞두고 있을 때 더 괴롭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고의 시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가장 좀 잘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축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보통 신이라든지 종교 같은 이런 어떤 절대적인 기운과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또한 축토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어떤 시기로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 67세에서 72세까지의 노년기의 좀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축토에 해당하는 인생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방향으로는 바로 북동쪽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자가 정북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점점 이제 봄의 시간에 가까워지는 기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동방이니까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오는 그런 방향이 바로 이 축토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색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암황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한 황색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는 10이 됩니다. 이 축토의 물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축토는 천간의 기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전답토라고 자그마한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지지의 어떤 이 그 토라고 하는 거는 모두 계절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축토라고 하는 건 어디에 속하는 토입니까? 바로 겨울의 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답토다라고 하더라도 그 토가 무슨 토냐 하면 여름의 전답토가 있고요. 또 겨울의 전답토가 있을 때 바로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전답토다. 그럼 겨울의 전답토는 어떻습니까? 이게 얼어붙어 있죠. 그래서 바로 동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겨울에 이제 평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게 이제 축이라고 하는 거는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의 운동에 속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깊은 굴 같은 거 이런 것도 보통 축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답인데 얼어붙은 전답이 되는 거고요. 겨울에 어떤 정원이나 묘지, 터널이나 하수구 이런 거를 다 축토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징으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토의 상징과 같은 건데, 특히 축토 같은 경우는 좀 그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이런 상징이 더 부과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이 축토의 물상을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이게 조금 재미난데, 이 산명통해에서는 유안이라고 해가지고 버드나무 언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언덕이라고 하면 사실 솔직히 정확하게 좀 이해는 잘 안 돼요. 충분하게. 하지만 물과 돌이 있는 경사진 땅으로 물을 머물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축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해자축에 속하니까 수의 운동에 속하는 그런 이제 이 기호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축토라고 하는 거는 얼어붙어 있는 땅인데, 이제 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좀 딱딱한 그런 이제 그 땅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안으로 이 축토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연해자평에서는 축토라고 하는 걸 이제 소로 얘기하는데요.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소 발굽은 둘로 나뉘어 있기에 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숫자에서 이 홀수는 양이고요. 이 짝수가 음이 되는 건데 소의 발굽이 딱 두 개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엎드려서 자유롭게 기르기에 소를 짝지었다. 소는 송아지를 핥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그 축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의 속성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요. 기록에 따르면요. 몸은 비대하고 행동이 더디다. 침묵은 하지만 입은 쉬지 않는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음식 먹기를 좋아하며 순종한다. 자, 여러분들 수하면 보통 딱 언뜻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굉장히 순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느릿느릿하지만 굉장히 또 부지런하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항상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씹지요. 이 되새김질도 많이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소의 속성인데, 이게 바로 지지의 이 축이라고 하는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질과도 이게 무관하지 않다. 축이라고 하는 글자를 많이 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체적으로 이 좀 그렇게 모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소한테는 뭐가 있죠? 소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굉장히 순한 동물이긴 한데 화가 한번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 역시 소의 특성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당사주에서는요, 천액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애군이다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살펴보았던 속성이 뭐예요? 부지런하고, 이게 좋게 얘기하면 근면성이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죽도록 일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죽고 나서는 또 사람들한테 자기 몸을 또 내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고생을 한다. 좀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좀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고전에는요, 이 그 천획성이라고 하는 거를 천수천안보살이라고 하는 불교의 어떤 보살로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천수천안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해주는 훌륭한 보살이거든요. 바로 천획성을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봉사하는 것, 인내하는 것,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좀 살리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천획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토의 심리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축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성실하게 한 길을 걷는 좀 외고집 성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사려가 좀 깊고요, 인내심이 많고 잘 기다리는 어떤 뭐 기다림의 달인이라고 할까? 뭐 이제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요. 뚝심은 굉장히 강하지만 겸손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순종적이고요. 이게 크게 모관하지 않은 성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좀 이렇게 과거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게 보통 토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오행의 속성이 뭐라고 했을까? 멈춤이라고 얘기했죠. 또 소가 좀 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박력이 있거나 그러진 못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지런하고 낙천적이면서 순한 그런 이제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토의 키워드를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근면형이다. 어떤 성실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요. 또 순종형, 그러면서도 은근히 이 고집을 피우는 고집형, 이런 것들이 다 축토의 어떤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개살에 속하는 기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지의 두 번째 기호 축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인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